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 전략의 최혜린입니다. 어제 옵션 만기를 맞아서 프로그램 매물에 살짝 고개를 숙였던 코스피. 그러나 이틀째 조정은 허락하지 않고 있네요. 외국인들이 다시금 현물 매도로 바뀌었지만요. 프로그램도 그리고 오늘 3,000억 이상이나 만만치 않게 계속해서 출회가 되고 있지만 코스피는 좀 전에 2,100선을 다시금 넘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 분위기는 역시 좋지는 못했었습니다. 이렇게 수급이 좀 꼬여있는 상황에서 장중에 2,070선까지 하회하는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바로 그때부터 개인들의 저가 매수가 유입돼 지금까지 올라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어제도 개인들이 6,000억 이상 샀었는데 한 2,100 부근에서 뒤늦게 개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양상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개인의 싸움 한번 끝까지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요. 전문가 방송 설경대TV 홈페이지인 센플러스라는 것을 오픈을 했습니다. 세 단장에서 전문가들의 얼굴이 쫙 보일 텐데요. 내 포트폴리오에 대한 수익률 점검 1대1로 보다 자세하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쪽에 이 홈페이지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장 얘기를 한번 해보죠. 대신증권으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최재식 팀장님과 말씀 좀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코스피 오늘 2,070선까지 갔었지만 다시금 2,100 돌파인데요. 네. 오전에는 보합권 숨고르기 전개 후에 오후 들어서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면서 2,100포인트 안착을 시도한 과정이 있습니다. 저는 옵션 만기의 여파가 오늘 오전 부분에 상당 부분 영향을 주었었고요. 프로그램 매도 부분이 있었지만 개인을 중심으로 한 수급이 받쳐지면서 시장은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 12월 중국의 12월 물가지수의 긴축 우려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있었지만 점차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 때문에 시장이 오후 들어서 좀 다시 좀 상승하는 것 같고요. 업종별로는 조선과 화학, 조선과 항공, 보험, 건설, 증권 등이 뚜렷한 상승세에 있고요. 일부 화학과 철강 업종은 좀 상대적인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업종으로 본다면 금리 인상과 원달러 환율 하락 압력 상승으로 보험주와 여행주가 돋보이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정책금리도 어제 깜짝해서 25bp 인상되긴 했지만요. 신흥국들이 인플레 부담 때문에 다들 긴축 정책을 펴고 있어서 앞으로 원달러 환율은 더 하락 압력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원화 강세 기조로 바뀌게 되면 수출주는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지 않을까요? 수출주에 대한 전망, 환율하고 같이 연관해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금주에 우리나라와 태국은 이제 기준금리를 이제 인상을 했었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중국의 12월 물가지수 발표 앞두고 추가적인 긴축에 대응 대책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것이냐 나올 거라는 이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신흥시장의 긴축 정책은 환율 하락 압력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락의 속도가 가파르게 전개되지만 않는다면 수출주에게는 부정적이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국의 개입과 그리고 남유럽 및 중국의 긴축 우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원달러 환율은 점진적인 하락이 전개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4월달처럼 원달러 환율이 지금 1,100원을 위협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원엔 환율은 당시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원달러 환율 하락 속도가 가파르진 않을 거다. 그리고 엔화 강세가 우리보다 더 심해서 일본과 수출 경쟁에서 걱정할 것은 없겠다라는 얘기셨는데요. 자, 근데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왔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어제 장 끝나고 나서 포스코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요. 유럽 위기도 이제 어느 정도는 국채 입찰이 잘 끝나서 마무리가 된 듯 싶거든요. 다음 주에는 어떤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는지요. 지수 전망과 함께 좀 부탁드릴게요. 예. 다음 주는 월요일 날에는 EU 재무장관이 회의하고 유로 재무장관 화요일 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는 이제 더 다양해지고요. 그리고 후반 들어서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이제 국채 만기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시장 측에서 본다면 기술적인 과열 전개 후에 지금 단기 하락 역별 국면이지만 21선에서 계속 하방 경직성이 크기 때문에 상승 추세는 계속 이어질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승세 소강 국면에서는 2,100포인트를 안착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을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조정시마다 우량주를 좀 편입하는 기회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다음 주에 1분기 기업 실적 기대감이 더 이제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의 기업 실적은 뭐 4분기도 양호할 거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경기 턴어라운드 등을 고려한다면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에서는 21선이 계속 상승 추세에 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향후의 경기 턴어라운드와 실제 전망치 상향, 뭐 중국의 기축 대응 이런 부분을 고려할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IT, 조선, 에너지, 은행, 건설 등을 탑픽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주 전망과 또 유망한 업종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부의 최재식 팀장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에서 따끈따끈하게 얘기되는 이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하이투자증권으로 가서 김영진 부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2101.69 다시 2100선을 밟았는데 어제 옵션 만기일에 프로그램 매물이 그렇게 많이 나와도 5포인트 빠지면서 끄떡 없었잖아요. 앞으로 우리 지수에 코스피의 걸림돌이 뭡니까? 예, 지금 보면은 외국인 선물 매매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장을 휘두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어제는 내렸지만 또 오늘은 외국인이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장중 진폭을 보면 2080포인트대 5일 2평과 10일 2평을 넘나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저점은 지금은 많이 올라와서 시장이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지만 저점은 2076포인트까지 내리는 그런 모습도 나왔었습니다. 오늘도 한 30포인트대 등락이 또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이벤트들을 겪으면서 고점에서 한 20포인트 밀린 상황에서 하락 모멘텀이 장 초반까지 오늘 장 초반까지 작용을 했었는데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종합지수의 12월 이후에 형성된 상승 추세선을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었는데요. 그 상승 추세선 하단까지 밀린 다음에 상승 반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아주 중요한 선까지 내렸었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은요. 종합지수보다 이제 코스피 200 지수도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두 차트가 약간 좀 틀립니다. 어제 프로그램 매물을 받으면서 이 추세선 이탈이 코스피 200 지수에서 나타났는데요. 어제 종가에 밀린 부분이 한 10포인트 종합지수로 보면요. 10포인트 정도 단일가에 밀렸기 때문에 최소한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 한 20포인트 정도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선이 중요한 이유는 코스피 200 지수로 봤을 때 추세선으로 복귀하는 지수대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2100포인트 이 선을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 정도 상승폭을 만약에 종가에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추세선을 좀 이탈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조정세가 또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100포인트 마감 지수를 한번 꼭 확인해 볼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빠르게 기존 추세선에 다시 재진입을 하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탄력적인 재상승 시그널이 다시 나타난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만약에 오늘 회복을 하지 못한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상승하는 추세선하고 거리가 좀 멀어지기 때문에요. 이 추세선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지수하고 점점 거리가 멀어지겠죠. 그렇다면 다음 주는 또 추세선 복귀가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종가는 한 10포인트 이상 상승해서 마무리하는 것을 확인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복귀 못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폭락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새로운 추세가 형성되기를 좀 기다리면서 추세 형성 과정을 좀 지켜볼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전 접근하고 바로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이 추세대 내에서의 움직임하고요. 그 이탈 이후에는 접근 전략을 좀 틀리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추세 회복은 중요한 점검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승 추세대로 진입하는 지수 2100포인트 오늘 회복하는지 한번 판단할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한 회복에 있어서 파생 상품 쪽에서의 또 베이시스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외국인 선물 쪽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도 차익 거래를 또 유발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베이시스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 어느 정도 선에서 유지되는가 이걸 좀 관찰을 해야 될 텐데요. 코스피 200보다 선물 시세가 한 1.4포인트 이상에서 형성되어야지만 프로그램 매도가 안 나온다는 그 점을 한번 인식하고선요. 현재는 좀 그 아래에 있죠. 코스피 200 지수에 200 지수보다 선물 시세가 좀 올라서 끝나야 된다. 이 점도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선물 시장에서 어제 17,000계약까지 매도 누적 규모를 좀 늘렸죠. 외국인 쪽에서요. 오늘도 한 5,000계약에서 6,000계약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외국인 쪽에서 이렇게 외국 선물 쪽 매수를 계속 매수세가 계속 들어온다, 장 마감까지요. 그렇다면 추세 복귀의 가능성은 좀 늘어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나저나 부장님, 기다렸던 인텔 효과 어디로 갔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뭐 부장님의 탓은 결코 아닌데, 시장에서 보니까 오늘 삼성전자 아주 어렵사리 반등하고 대형 IT주들 쫙 빠지니까 뭐 선반영됐다 이런 해석을 덧붙이더군요. 근데 그렇게 선반영 될 정도로 다른 대형 IT주들이 많이 올랐던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애플 효과도 이제 못 믿겠는데요.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오늘 오전에 인텔 효과라고 볼 수는 없었던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아무래도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에 4월이나 7월에 나타났었던 그 실적 시즌의 모습하고는 약간 좀 차별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플러스 난다라고 해서 저것을 인텔 효과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겠죠. 왜냐하면 어제 종가에 밀린 정도를 회복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인텔 효과다라고 한다면 뭐 한 3, 4만 원을 넘어간다라면은 인식을 할 수가 있겠는데, 저 정도 가지고 인텔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힘들겠죠. 4월하고 7월하고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미 실적 시즌에 들어섰는데요.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약간의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기업 실적이 그 당시에는 서프라이즈가 계속되면서 시장 견인의 주요 모멘텀으로 작용이 됐었죠. 하지만 이제 3분기의 실적을 어느 정도 정점을 형성을 하고요. 우리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이는, 실적이 조정을 보이는 시기로 4분기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4분기는 바닥권 인식을 하는 실적 시즌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결국 시장의 강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되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제 발표된 이제 포스코 실적 같은 경우도 예를 든다면 시장의 실망 요인으로 돼버렸죠. 항상 포스코 실적 발표하면 향후 전망은 개선을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지만 매번 실적 발표 때마다 그 기대를 벗어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철강업종 전체적으로 업황부진을 나타낸다,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겠죠. 포스코 같은 경우 또 대한통운 인수부담 같은 경우 요인도 있기 때문에 약세 요인이 추가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철강업종의 전체적으로 부담 요인이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할 수는 없겠지만 실적 시즌에 안 좋은 반영이 지속되고 있다, 이 점은 포인트로 좀 지적을 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텔 효과도 이전보다는 좀 약한 영향력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인텔보다도 다음 주 애플 효과는 조금 더 기대할 수 있겠지만, 오늘 같은 양상으로 시장에 반영이 된다면 이미 2100포인트를 넘어선 높이 상승한 시장을 예전처럼, 그러니까 4월이나 7월처럼 2분기나 3분기 실적처럼 크게 올리기는 좀 쉽지 않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3분기 실적 시즌에도 그랬었는데요. 이제 실적 시즌에 실적이 좋게 공개가 되어도요, 재료 노출로 인해서 시장이 전반적인 조정 추세로 들어서는 그런 양상으로 진행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실적 시즌 대응에 있어서 이런 점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호재성 재료의 뉴스로 인해서 반락 조정이 나타나면은 그것을 이제 향후를 보고 매수의 기회로 좀 적용을 해야 되겠지만요. 만약에 기대를 벗어난 경우라고 한다면 무조건적인 조정 시의 매수가 아니라 바닥 확인 이후에 접근하는 그런 차별적 접근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다시금 좀 정리를 해서 실적 시즌 전반에 대한 것들의 어떤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도 함께 해주셨는데, IT주들의 그럼 운명은 어떻게 점치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생각이 조금은 바뀌셨나요? 오늘까지는 아무래도 반도체 쪽이 강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좀 예상 외로 좀 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하나 좀 남은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애플 쪽을 자꾸 좋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삼성전자가 IT 중에서 좀 차별적으로 오른 것은 반도체 경기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스마트폰하고 관련된 부분의 실적 개선이기 때문에 애플 쪽은 한번 조금 더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그것이 예전처럼 2분기나 3분기처럼 강하게 추가 상승을 만드는 그런 재료로 작용하기는 좀 힘들겠다,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코스피는 3.40인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로 상승 추세가 훼손되지 않고 계속 가려면 2100에서는 적어도 마감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셨는데요. 슬슬 다음 주 걱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아까 애플 얘기도 하셨는데 애플 빼고 뭐 모멘텀 될 만한 재료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오늘 밤부터 미국 주요 경제 지표가 나오면서 다음 주 우리 시장에 또 반영이 되겠죠. 오늘 밤에 소비 지표하고 산업 생산, 기업 재고, 가동률 같은 그런 중요 지표들이 나오죠. 이번 주에는
사실 오늘 발표되는 이 지표들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고요. 그렇다면 우리 시장엔 다음 주 월요일에 반영이 될 테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월요일날 또 킹 목사 기념일로 휴장이 되고요. 화요일부터 또 지표 발표가 이제 재개가 되는데요. 뉴욕 제조업 지수부터 시작해서 18, 19, 20일 날 발표되는 그 지표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또 주택하고 관련된 지표들이 많습니다. 물론 20일의 경기 선행 지수 중요한 지수도 있지만 고용하고 더불어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 주택 지표가 발표되기 때문에 경기 개선 효과 점검이 좀 필요한 시점에서 다음 주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은 미국의 경기 개선 효과가 실물 경제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가의 척도이기 때문에 다음 주 경제 지표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밤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된다. 다음 주에는 경제 지표에 의해서 움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적 발표 쪽으로 돌아와 보면요. 실적 발표 일정을 봤을 때 19일에 우리 이제 그 기업들 실적이 또 발표되기 시작하는데요. GS건설부터 시작해서 대림산업 같은 건설업체하고요. 21일 같은 경우는 SK에너지하고 또 LG 디스플레이나 삼성물산 같은 주요 기업들 발표가 있고요. 물론 이제 삼성카드나 제일모직도 21일에 몰려 있습니다. 미국 쪽을 본다면 말씀하신 그 애플이 18일 날 또 일정이 잡혀 있고요. 그날 IBM까지 같이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이런 기업 실적을 보면은 이게 경제 지표를 대신할 수 있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초중반으로 들어서 우리 시장 추세 복귀를 만약에 오늘 한다면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만약에 우리 시장 추세 복귀를 오늘 실패한다라고 한다면 다음 초중반이 그 추세 복귀에 가장 강한 모멘텀으로 작용될 재료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오늘 밤에 미국 지표들이 다음 주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현재 시장을 만약에 이 정도에서 끝난다, 2104포인트에서 끝난다라고 한다면 추세는 계속 유지된다 이렇게 볼 필요 있어 보이고 만약에 그 이하에서 끝난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을 너무 불안한 모습으로 접근한다기보다는 추세 이탈로 인해서 단기 조정이 나타난다. 그 정도의 관점으로 인식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음 주 증시 전망까지 재료와 함께 살펴주셨네요. 하이투자증권 김영진 부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면 스피드 종목 상담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013-3366-0110번이라는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는 안내번호가 아래쪽으로 나가고 있죠. 이쪽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이 문자 보고 전문가로부터 답을 끌어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 한 10여 분 정도 후에 시작되니까 지금부터 많은 문자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수급 분석을 한번 해보러 갈 텐데요. 동양종금증권으로 가겠습니다. 최일종 팀장님 한번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가 옵션 만기일 다음 날 다시 지금 재개가 됐고요. 무엇보다 프로그램 매물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장이 상당히 좀 강하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이 프로그램 매물대가 상당히 좀 강하게 돌출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매물이 지금 한 3천억대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이 비차익 쪽의 순매도가 2,500억 정도가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익 거래로 인한 매도세는 지금 많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프로그램 물량 중에서 이제 비차익 쪽으로 이제 한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 포트폴리오를 조정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전체적인 프로그램 잔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비중을 좀 축소하는 인위적인 비차익 쪽으로 매도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매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종합지수는 지금 14포인트가 지금 상승을 해 있죠. 1시 이후로 해서 딱 1시 이후로 해서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이 이 금액상으로 급진적으로 이 매수로 이제 전환이 됐습니다. 1시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2천억 가량의 순매수 기조가 선물 쪽에서 나왔는데 지금 현재 한 6천억 가까이 지금 선물 쪽에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대체적인 분위기는 이제 그 지수 관련 핵심 대형주 중심의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이 몇몇 업종에만 국한된 그런 이제 상승세이기 때문에 이 올라가지 못하는 이제 업종이라든가 종목을 들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소 좀 왜곡되는 그러한 이제 그 분위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요. 아울러 이제 오늘 외국인들 수급 특징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대형주 쪽, 뭐 이런 쪽에서는 뭐 한 2천억 가까이 순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중형주 쪽에서 400억 정도의 순매도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 2,180억의 순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그 순매도세가 잡혀 있는데요. 이 외에 이제 그 금융업종에 대한 외국인들의 이제 러브콜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시간대에서 지금 지수를 주도하면서 상승시키는 업종 그리고 종목들을 살펴봤을 때 은행 업종이 이제 주축이 되면서 지수를 강하게 지금 반등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은 이제 기관은 또 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기관 역시 매도의 그 흐름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코스피 쪽에서 850억의 기관 순매도가 잡혀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몇몇 업종만 국한돼서 지금 집중적으로 사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지수를 조금 왜곡시키는 편중화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들 같은 경우는 오늘 운수 장비 쪽에서 1,692억의 순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금융 쪽 역시 외국인들과 동반 뭐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570억대의 순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아울러 이제 건설업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러브콜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70억. 기타로 해서는 이제 나머지 쪽, 뭐 대부분이 지금 매도 쪽에 잡혀 있습니다. 화학업종, 외국인들과 기관들 양매도가 지금 나와 있고요. 철강금속 쪽도 이제 마찬가지로 양매도, 그리고 전기전자 쪽도 마찬가지로 양매도가 잡혀 있습니다. 대체적인 분위기는 이러한 그 수급적인 특징으로 봤을 때는 종합지수의 그 왜곡 현상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조금 가열차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지수를 주도하는 고가의 대형주들 몇몇 종목들이 그리고 업종들이 주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시장이 편중화되는 것이 상당히 좀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오늘 그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은 흐름상으로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 뭐 삼성중공업 그리고 우리금융, 삼성생명을 아주 대규모로 순매수를 하고 있는 가운데 LG전자와 두산엔진 그리고 하나금융 등으로 순매수가 지속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STX 조선해양을 100억 이상 순매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금융이라든가 대우조선해양, 현대차, 아시아나항공 등을 순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순매수를 하는 현대차 상당히 상승폭이 높습니다. 이 고가주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승률이 가볍게 탄력을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대차 5% 그리고 STX 조선해양 거의 한 10% 정도 이 정도의 상승률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결국 가볍지 않은 그런 종목인데 말이죠. 정말 사고 싶을 것 같습니다. 또 자동차, 조선, 화학 이쪽은 이익 모멘텀도 좋다고 하니까요. 근데 자동차, 조선 오늘 신고까지만 이익 모멘텀이 좋다는 화학은 오늘 내리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양 매도 때문에요. 화학주 오늘 매수하는 타이밍으로 어떻게 보시는지요? 화학주도 일단은 양매도가 걸려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종목으로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여전히 유효한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도하는 거 주체를 갖다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은 종목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SK에너지라든가 S-OIL이라든가 뭐 GS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유사들의 그 집중적인 매도세가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화학 업종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화학주라고 한다 이러면은 뭐 LG 화학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하나케미칼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들 수가 있겠죠. 이런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은 LG 화학 같은 경우는 오늘 6,500원 상승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몇몇 종목만 이제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양매도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매도세는 이 일부 종목에 국한된 하나의 제한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학주들에 대한 그 접근 전략은 몇몇 종목 탄력 있는 종목들로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고 정유주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하나의 그 악재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어느 정도 이제 이 휘발유값, 기름값의 이제 그 고공행진을 좀 막아보겠다라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발성 재료로서 이제 그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점 매수의 개념이 다음 주 초반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화학주들 매수의 접근 이런 거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오늘 전일 장 끝나고 난 다음에 안 좋은 실적을 공개한 포스코는 또 47만 원대로 내려왔는데요. 어닝 시즌에 들어왔고 또 안 좋을 것이라 예상을 했었는데 진짜 안 좋은 성적표를 보고는 그날 또 빠지는 그런 급락하는 양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닝 시즌에 진입한 시점에서 마감 전략 좀 세워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이제 전략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지수의 흐름보다는 이제 종목에 집중해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의 흐름 자체가 이제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일부 대형주들, 우리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핵심 종목들의 가격 자체가 상당히 고가라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이제 지수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수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기보다는 이러한 이 고가의 대형주들 흐름에 좀 집중을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아울러서 이제 기관들과 외국인들도 계속해서 이러한 종목들, 이 편중화된 그리고 협소한 종목들 위주로 지속적인 매수와 함께 강한 탄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수보다는 현재로서는 나무를 봐야 되는, 종목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작년부터 해서 이제 작년 연말부터 해서 올해의 화두는 은행 쪽이다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핵심 업종, 상승 쪽으로 보는 업종 자체를 갖다 금융 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그리고 이 기관 쪽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러한 금융주들의 러브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종들 몇몇 종목 업종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업종 자체가 자동차 업종, 그리고 증권, 은행, 중공업주하고 조선주, 그리고 건설 업종에 대해서는 항상 문을 열어놓고 이 빠질 때마다 저점 매수 전략 꼭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략까지 한번 추려서 들어봤고요. 이제는 포트폴리오 점검 받아보는 시간이죠. 일단 포트폴리오 종목들 그리고 스윙을 함께 화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NC소프트부터 GS까지 5개 종목 있고요. SOL, GS 오늘 정유주들 조금 약세인데 추가 매수하자라고 얘기를 하셨고, 삼성카드 오늘 손절가인 57,000원 거의 근접했었는데 일단은 손절 처리라고 의견 내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삼성카드에 대한 지금 현재의 추이,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모멘텀이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수박의 겉을 좀 핥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는데, 금융주 쪽에서 삼성카드 같은 경우도 이제 금융주가 되겠습니다만은 핵심 업종이 이제 은행 쪽이 되겠죠. 은행과 증권, 이런 쪽, 그리고 한 발 앞서 나간다면 보험 쪽도 이제 핵심 주도 업종인데, 카드 같은 경우는 조금 비켜나가는 업종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57,000원의 손절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먼저 일단은 향후 이제 모멘텀 자체가 이제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리하게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조금 더 빠른 종목으로, 탄력 있는 종목으로 이제 편입을 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손절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GS와 SOL에 대해서는 추가 매수 의견 내주셨는데 간단히 이 얘기도 조금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단 이 정유사들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이 기름값이 이제 지금 항상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물가 아니겠습니까? 네. 이 물가를 이제 잡는 기본적인 이제 틀 자체가 이제 기름 쪽으로 지금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업황의 부진, 그리고 이제 실적이 안 좋다, 이러한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빠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가격이 지금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좀 더 빠진다라고 하면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이 되겠죠. 일단은 오늘 시점부터 해서 추가적으로 매수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포트폴리오 AS까지 한번 받아봤는데 끝으로 최일정 팀장님과 인사 나누기 전에 오늘의 관심주 하나만 얘기를 해주고 가시죠. 네. 오늘 NHN을 갖다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NHN 같은 경우가 왜 고점에서 많이 빠졌는가, 이런 부분을 갖다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급적으로는 기관 쪽에서 3일 연속 순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 하락 이후로서는 이제 1월 10일 이후로 해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매도를 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이제 고점 대비로 이제 9% 하락을 보였고요. 이러한 것이
이제 왜 이렇게 외국인들이 팔았느냐라고 했을 때 뭐 차익 실현 개념도 되겠습니다만은 모멘텀이 됐던 부분이 이베이 쪽에서 네이버 지식 쇼핑에 이제 투자를 할 것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이제 철수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베이의 지식 쇼핑의 철수로 인한 부분이 이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 못하고 9% 가량의 이제 하락률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실질적으로 이러한 이베이 쪽에서의 이 효과, 이러한 부분이 이제 매출하고 연결을 해봤을 때 감소액 자체가 50억에서 10억 정도로 상당히 좀 미미한 수준이다라는 것이죠. 전체 당사의 매출액이 1조 5천억 원인 것을 감안을 한다 이러면은 상당히 좀 간과해도 되는 부분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보게 되면 수급이 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신작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테라에 대한 기대 심리가 아직도 유효한 만큼 저점 매수와 함께 기술적 반등 의미로 사는 시점, 매수 시점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20만 5천 원에서 현재가 수준까지 매수를 권해드려 보겠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23만 원 정도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20만 원 정도 되면 리스크 관리 가격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네. 자, NHN도 NC소프트처럼 일단 밑에서 잡아서 반등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일종 팀장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여러분들 종목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상담 코너에 나도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쪽에 013-3366-0110번 이쪽으로 무료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릴 텐데, 동행조금증권에선 권용훈 과장님이 나와주셨고요. 엑스원의 유창희 전문가도 제 오른편에 앉아 계시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코스피는 2106까지 올라왔습니다. 예, 어제장 초반에 2100선을 넘으면서 2109까지 갔었는데 이제 장중 고점도 차이가 3포인트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오늘 장중 최고점 경신도 나올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최근의 시장의 흐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조정이 나오지만은 그건 장중 조정에만 그친다라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풍부한 유동성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옵션 만기일 때 그 장중 조정으로 상당폭 그런 매물 부담도 떨쳐냈고, 그리고 그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본적인 좀 안 좋을 거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과연 안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시장에 이렇게 하락 쪽으로 영향 미치기보다는 오히려 더 예상외로 좀 좋게 나오는 그런 실적에 주목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계속적으로 봐도 괜찮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우리 이익 전망치가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적에서 뭔가 모멘텀이 더 나와줄 거다 이렇게 믿고 계신 거네요. 기본적으로 작년 4분기까지는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지금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분기를 바닥으로 해가지고 향후에는 또 그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상당히 좋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오히려 4분기에 실적이 안 좋은 거에 대한 주목을 한다기보다는 향후에 1분기 이후에 바닥 이후 그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들에 더 주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처음 함께 하게 된 유창희 전문가께서는 오늘 마감 시장 전략 한번 어떻게 세워주실지 듣고 싶어요. 예, 일단은 시장 자체가 지금 좋게 흘러가고 있고요. 네. 조정이라는 것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중 조정에 끝나면서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2100선은 솔직히 좀 부담스러운 그쵸? 지수 아닙니까? 부담스러운 지수죠. 왜냐면은 현재 지난 12월부터죠. 12월부터 쉼없이 계속 올라왔던 상황에서 주가의 부담이 작용하는 위치이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여기서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주가가 한 2주 가까이 지난주 포함해서 이번 주가 2주 정도 옆으로 기간 조정을 보이면서 단기적으로 상승이든 하락이든 단기 랠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추세가. 근데 이런 추세가 상승으로 나온다면은 그전처럼 강하게 가기보다는 계단식 점진적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너무 무리하게 추격을 하기보다는 종목별로 순환매 대응을 하시면서, 일단은 최근에 나온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한 3일 동안 2조 물량 정도 되거든요. 예. 이 물량이 어떻게 왜냐면 매도가 나왔으면 또 매수가 유입이 되거든요. 그런 유입이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시키는지를 다 대응하면서
살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자, 프로그램 지금 매물에 좀 시달리고 있지만 어느 정도 쌓인 물량 청산되면은 들어올 텐데 그때를 또 좀 주시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상승 탄력이 약간은 둔화될 수 있음도 우리 유창희 전문가께서 예고를 해주셨네요.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보내주신 문자 한 번씩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598님의 종목이에요. 아마 어제 시간 없어서 저희가 못 해드렸는데 또 보내신 듯도 합니다. 삼성 테크윈에 대해서 전망 그리고 매수가 만약 필요하다면 물어오셨는데 자, 삼성 테크윈 정말 IT 중에서 LG 디스플레이하고 지금 참 고전하고 있는 종목이지 않습니까? 차트가 정말로 계속해서 하향하고 있어. 오늘 전저점을 새롭게 썼네요. 예, 지금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고 판단되어지는데요.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최근 들어서 특징적인 부분들 중에 하나가 하락하면서 굉장히 거래량이 급증하는 것을 동반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저점 라인까지 작년 10월부터 만들어졌었던 저점, 세 번의 저점을 밑으로 깨면서 이제 거래까지 싣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한 특징적인 부분 중에 또 하나가 고점은 계속적으로 낮아졌다라는 겁니다. 네네. 상당히 에너지가 약화되고 있다라는 걸 이미 전에 흐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데요. 향후에 1분기 이후 향후 실적 부분들은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볼 때 긍정적인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이미 주가가 그와는 반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당분간 기술적으로 박스권 하단 부분을 깬 라인을 돌파하기는 힘들겠다라는 점에서 99,000 이 종목 같은 경우는 99,000원대를 강하게 돌파되는 거를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하셔도 늦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구간은 가지고 있는 물량들도 매도로 대응하시란 말씀 드리겠고 절대적으로 99,000원 이상에서 올라선 후에 매매를 하셔도 늦지 않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삼성 테크윈 싸 보이는데 라고 하셨지만 99,000원 정도 와야 살 수 있다라고 하셨고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매도해야 돼, 손절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하셨는데 만약 들고 계셔서 지금 소위 물려 계신 분들은 전량 다 손절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까지 온 건가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절반 이상은 줄이시되 다만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이시다 그러시면은 전량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99,000원이 강하게 돌파되는 시점부터 네. 충분히 좀 더 주고 사더라도 그걸 확인하고 들어가자라는 그런 대응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6676님의 문자 한번 볼게요. 도와주세요 하셨는데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한유화 매수하고 싶은데요. 한화케미칼 이렇게 두 종목 상담해 주세요라고 하셔서 조금은 애매한데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대한유화, 한화케미칼 둘 다 매수하고 싶은데 어느 종목이 더 낫습니까? 이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둘 다 사실은 신고가 내고 있는 네. 화학주잖아요. 네, 둘 다 신고가 내고 있고요. 그리고 4분기가 비수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업황에서의 호조에 따라서 실적이 계속 생각보다 강하고 이런 부분이 4%도 계속 증대될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일단 대한유화는 이제 석유화학 기업 중에서 제일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12월 달에 급등세를 보여가지고 거의 단기적으로 한 달이 좀 안 돼서 거의 50% 정도 급등세를 시현하고 지금 조금 쉬어가고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자 내용대로 하나를 살 거냐 대한유화를 살 것이냐 문의를 하신다면은 개인적으로는 전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대한유화는 지금 단기 고점에 대한 이격이 조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하기보다는 옆으로 기간 주종을 당분간은 조금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한 일주일 정도 길면은 일주일 좀 넘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기에는 좀 부담이 된다 단기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상승세를 보였죠. 최근에 이제 원래 하나케미칼도 회사가 좋은 회사인데, 이제 그룹에 대한 좀 안 좋은 소식과 그리고 또 이제 있었고, 또 이제 최근에는 이제 태양광 산업에서 진출한 것이 이제 서서히 중국 기업이죠. 인수한 기업이 투자가 이제 서서히 이제 실적으로 계속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 상승한 하나케미칼이 조금 뒤늦게 터닝을 시켰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갈 자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매수를 하신다면 하나케미칼이 좀 더 좋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금 추세가 살아갈 때는 5일선을 지지선 놓고 5일선 부근에서 그러니까 매수를 하시면 좋겠고요. 지난번 그저께 양봉 시작점이 양봉 저점 부근이 이제
36,000원 부근이거든요. 그러니까 36,000원을 지지선을 놓고 매수를 하시면서 36,000원 초반에서 매수를 해서 대응하시면은 단기적으로 게임을 하신다면 이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일단 한화케미칼과 대한유화 중에서는 한화케미칼 얘기하셨고 36,000원대 초반 매수 얘기까지 가격 저희가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요, 0484님의 종목인 한전기술을 볼게요. 자, 95,800원에 20% 정도 갖고 계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차트가 쭉 빠지면서 94,600원. 오늘 3% 오르는데도 95,000원이 안 돼서 손해를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보내주셨냐면요. 소위 말하는 물타기 이후에 오랫동안 기다려왔는데 매도가를 좀 알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제 수익을 많이 보는 거 조금은 포기를 하신 듯도 해요. 네. 오늘 같은 날이 이제, 대량의 거래를 치르면서 또 좀 의미 있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되는데요. 사실상 뭐 오늘 같이 이렇게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라면은 오히려 그 좀 더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고점이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었고요. 저점은 일정한 형태였는데 이 라인이 깨진다라면은 그 상당포 좀 한 단계 더 레벨 다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았나 했는데 오늘 같은 날 이제 대량의 거래를 동반하면서 위쪽 방향으로 잡아주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목표가를 그 11월 달에 나왔었던 갭의 하단 부분인 12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그 홀딩을 하셔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만 9천 원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은 11만 9천 원 정도까지는 홀딩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지만은 9만 원이 재차 만약에라도 깨진다라면은 그 이러한 반등 시도는 실패인 것으로 보고 그때는 매도를 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원전을 한 기만 수주를 하더라도 그 한전기술의 어떤 주당 가치가 한 12만 원 정도 부분까지는 갈 수 있는 가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 11만 9천 원까지 단기 목표로 한번 삼고 홀딩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전 수주만 하나 더 이루어졌다 이런 소식이 있으면 곧바로 또 오를 테니까요. 11만 얼마라고 하셨죠? 9천 원. 11만 9천 원. 네, 11만 9천 원까지 한전기술 홀딩하라는 얘기 나왔습니다. 너무 걱정 많이 하시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요. 2731님의 종목인 롯데쇼핑을 좀 보려고요. 45만 5천 원에 매수하셨고 20% 정도 갖고 계신데 이분이 보유해도 되나 이렇게 물어오실 법한 게 43만 8,500원까지. 오늘 기술적으로는 121선이 완전히 이탈됐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내수주 업종 자체는 이제 4분기가 뭐 실적이 좋지 않을 거란 예상이 나옴에 따라서 주가가 잘 가다가 조금 옆으로 기거나 혹은 가격 조정을 보이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롯데쇼핑 역시 좀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반기를 염두에 두고 올해의 경제 성장에 따라서 소비 증대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차트적으로 보자면은 일단 121선 붕괴된 부분이 좀 좋지는 않죠. 좋지는 않고요. 그리고 최근에 한 4개월 정도 지지가 되던 자리인데 이 자리가 결국은 붕괴가 됐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손 뛸 자리는 손을 띄어야 되는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손을 띄어야 될 자리고요. 예. 수급이 또 좋지가 않습니다. 수급을 좀 보신다면은 전 지금 기관이 계속해서 매도 물량을 추리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도 아직은 좋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리스크 관리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반등을 일단 지금 오늘 주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보고 다음 주 월요일도 중요하지만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잡아드린 위치는 43만 6천 원입니다. 이 자리를 지지선을 놓고 이 자리가 지지가 돼서 반등을 보인다면은 일단 현재로서는 기술적인 반등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46만 5천 원까지 반등하는 걸 살펴보면서 대응하시고 이 자리가 돌파가 되고 지지가 되면은 좀 길게 가시고 그게 아니라 지지부진해진다 그러면 기간 조정을 보일 수도 있거든요. 가격 조정이 아니더라도 그러면은 조금 길어지겠죠. 그럼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매수가가 45만 원대이시기 때문에 예. 갈아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46만 5천 원 돌파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조금 더 들고 갈지 말지가 결정된다. 그러면 장기 투자로 롯데쇼핑 생각하시는 분들은 46만 5천 원 역시 중요한 가격대인가요? 그렇죠. 그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가격대죠. 왜냐면은 지금 차트로 보신다면 최근에 박스권 하단에 이제 지지가 되던 자리가 이제 44만 5천 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자리가 살짝 붕괴가 되는 상황인데
다시 그 자리를 회복을 하고 지지가 되는 위치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이거 종목의 차트를 보시면 작년에도 보면은 원래 이제 내수 유통 관련주가 1월 연말에 조금 약한 주가 흐름을 보이긴 하거든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랬고요. 그럼 이런 걸 살폈을 때 이게 지금 1월 달하고 2월 달에 가격 조정하고 기간 조정이 잘 마무리가 되면은 다시 그전처럼 기존 추세대로 계속 올라오는 모습,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1, 2월 달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 중요한 게 지금 당장 중요한 게 46만 5천 원대고, 네. 가장 중요한 위치는 45만 원 정도가 회복이 되는지 여부를 빠르게 회복되는지 여부를 살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유, 뭐 일목요연하네요. 너무 잘 말씀해 주십니다. 롯데쇼핑 뭐 중요한 가격대 메모를 좀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7364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금융지주 지금 매수해도 좋습니까? 라고 하셨는데, 이제 슬금슬금 반등해가지고 15,750원까지는 올라왔거든요. 네. 예. 지금 매수할 수 있는 자리입니까?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매수해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월봉을 보시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큰 좀 긴 관점에서부터 해서 좀 좁혀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우리금융의 월봉 차트인데요. 거진 1년 동안 그 박스권 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크게 본다라면은 보통 이제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예대 마진을 먹고 사는 그런 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걸 떠나서 일단은 좀 긴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거를 좀 성장주의 개념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부동산 자산인데, 그런 부동산 자산은 최근에 어떤 그러한 부동산의 버블 붕괴와 함께 어떤 계속적으로 금융자산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향후에는 국내 가계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부동산 자산이 조금씩 줄어들고 그게 금융 자산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기존에 이제 부동산 관련 쪽에 이제 사업 부문에서는 어떤 캐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축소가 될 거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부동산 자금들이 그 가계 자산 비중 중에서 축소가 되면서 금융자산 쪽으로 이동할 거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금융주, 특히나 은행주 이런 쪽으로는 성장주의 한 축으로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은행주는 성장주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금 더 그 관점을 좁혀서 들어가게 된다라면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금통위에서 그 금리를 올렸었죠.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은행 입장에서는 그 대출 금리부터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대출 금리를 먼저 올리게 되고 예금 금리는 따라서 뒤늦게 올리기 때문에 그러한 예대 마진 폭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적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작년 1년 동안에 이렇게 횡보 박스권을 그렸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에 PF 부실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대손 충당금을 많이 쌓아두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올해 들어서는 과연 이게 대손 충당이 쌓아두었던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대손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대손 충당금 계정에서 나가게 되는 것이고 하지 못했던 그런 그 대손 충당금 환입 계정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면은 오히려 그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이익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은행주는 긴 관점에서나 중기적인 관점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매수 관점으로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금융 얘기 들어봤고요. 지금 사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7112님의 종목, 시간 관계상 많은 시간은 못 할애를 하겠지만 그래도 봐드리겠습니다. 금호타이어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 16,500원에 사셨나봐요. 30%. 근데 오늘 좀 이슈가 되고 있죠. 3% 급락해서 곧바로 오늘 마이너스권으로 밖에서 수익을 못 내게 되셨는데요. 곧바로 반등 가능하겠습니까? 예, 뭐 이제 금호타이어 이제 타이어주 자체가 이제 조금 이제 그동안 부담이 됐던 부분이 뭐냐면은 천연 고무하고 합성 고무 가격 상승이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이 부담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타이어 업체들은 외국 타이어 업체에 비해서 가격적인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많이 상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특히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이미 중국 시장에 진출해 있는 것에 대해서 서서히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은
드디어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뭐 단기적인 악재가 나오긴 했지만 타이어주 전체적으로는 길게 봤을 때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고요. 이제 다만 이제 뭐 한국 타이어 탑픽 종목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 이제 어쨌든 또 금호 타이어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재무 구조가 아직은 개선 중에 있잖아요. 네. 그룹 그 워크아웃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어떻게 연결을 잘 타냐에 따라서 올해 주가의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다는 걸 참고하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일단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이제 감자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주가가 이제 하락을 보이다가 N자형 하락을 한번 보이고 나서 이제 단기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위치에서는 이제 그 하락을 했던 위치에 그 중단 박스권 하단을 이제 여기서 이제 가격적인 저항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이 자리는 단기적인 악재가 나왔다고 해도 한 번쯤은 걸릴 수 있는 위치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은 뭐 좋을 것 같고요. 네. 한 15,000 지금 21선 부근이 한 15,200원, 300원 정도 되는데요. 이 자리가 지지되면은 추가적으로 상승을 보일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참고하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16,500원이면 조금 손실이시긴 하신데요. 네. 어차피 길게 보신다면은 이 종목은 충분히 매수가 근처는 갈 수 있다 보니까요. 그런 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권현무 과장님과 우리 오늘 새롭게 오신 유창희 전문가 오늘의 관심주 얘기 들어보는 시간인데 오늘 특별히 권현무 과장님께서는 AS를 준비하셨다 그래요. 지금까지 얘기하셨던 종목 중에 너무 많은 종목이 목표가에 도달해서 말이죠. 간단하게 좀 들어볼 텐데 먼저 오늘 특별히 목표가에 도달한 그것도 일주일 만에 13% 이상 수익을 낸 하나투어부터 AS 받아보죠. 네, 하나투어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 갭을 동반하면서 이렇게 많이 오르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일단 목표가 실현을 좀 하자. 그래서 수익 난 부분들은 좀 챙기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전에 SKCNC 같은 경우에도 전전일 큰 폭의 상승과 함께 거래량 동반하고 있는데 SKCNC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룹 지배 구조상의 어떤 최상단의 효과가 지속될 거다라는 점에서 좀 이거는 홀딩을 하면서 좀 더 욕심을 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얼마까지요? 제가 볼 때는 그 9월 달에 만들어졌었던 10만 4,500원이 조만간 돌파되지 않을까. 그래서 적어도 한 13만 원 이상까지는 한번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광. 이제는 좀 피팅 업체들을 한번 보자. 소외된 피팅 업체들을 보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태광도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꾸준히 올랐었고, 오늘 거래량 동반과 함께 상당히 큰 폭, 5%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향후에도 어떤 해외 플랜트 수주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좀 더 중기적으로 들고 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태광도 역시 중기적인 목표가 한번 여쭤봐야겠는데요. 태광 같은 경우에는 2009년 말에 만들어졌었던 한 3만 7,000원 정도까지 한번 홀딩하면서 수익을 끌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13%, 16% 이렇게 수익이 났지만 SKCNC와 태광은 조금 더 욕심부려서 들고 가는 전략 얘기하셨습니다. 대신 하나투어는요, 49,000원 정도에서 일단 이익 실현하고 나오자 깔끔하게 이런 정리해 주셨습니다. 하나투어 들고 계신 분들 일단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처음 나오신 유창희 전문가의 오늘 첫 관심주는 뭔지 궁금하네요. 예, 오늘 저는 대한항공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은 지금 이제 대한항공 악재가 그동안 많이 있었죠. 일단 유가 상승에 대한 매출의 유가 상승이 좀 부담이 많이 됐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유류 할증이 이전에 한번 인하를 했었거든요. 근데 네. 또 오늘 또 이제 그런 부분이 또 나오면서 주가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 이제 최종적으로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주가가 이미 충분히 반영을 시켰다. 그리고 그런 악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한 15% 정도밖에 안 밀렸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한 4개월 정도 기간 조정을 보이면서 바닥 따지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여행 업계에서는 지금 원래 4분기에 비수기인데요. 성수기 비수기가 지금 따질 수 없을 정도로 호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는 게 중론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해외 여행객도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서 많이 넘어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한 7만 1,000원 정도, 그러니까 7만 원 초반에 어차피 지금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다음 주쯤에 매수하게 되실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다음 주에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을 7만 1,000원 초반, 7만 원 전후로 해서
매수를 하시면은 매수하면 좀 길게 끌고 가시면 그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75,000원 이때 돌파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대한항공 목표가도 좀 알려주세요. 예, 그래서 이 자리가 매수가 돼서 아니 조금 기간 조정을 보이더라도 잘 지지가 되고 상승을 한다면은 일단 77,000원대죠. 77,000원 이제 단기 고점 부분인데요. 이 자리에서 조금 이제 이제 개인적인 매물대가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박스가 상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 돌파되는지 보시고요. 이 자리 돌파가 된다면은, 직전 고점하고 신고가도 오히려 갈 수 있다. 길게 봤을 때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관심주 그리고 목표가 도달한 종목의 AS까지 받아봤습니다. 두 분 전문가는 이쯤에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2100선 안착할 것 같네요. 지금 동시호가 들어갔는데 코스피는 2104, 코스닥은 막판에 또 하락하는 분위기입니다. 534포인트로 0.2포인트 정도 빠져 있습니다. 전 장 끝나고 나서 2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